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진단 유창호 이건입니다. 네, 요즘 뭐만 하면 사실 쇼크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쵸? 이번에 FOMC 쇼크입니다. 그렇습니다. FOMC 회의 결과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죠. 파월은 뭐 긴축 발언 더 조이고 있죠. 네. 이렇게 되니까 참 그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한 주였습니다. 말 그대로 화요일 네. 빼고는 다 내려가가지고 맞아요. 확실히 이 투자자분들께서 야 이러면 주식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또 오늘 장은 2,300이 또 깨진 또 그런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걱정이 좀 크고 시장 분위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두 분의 스페셜리스트, 주식 스페셜리스트 분들 모셔놓고 종목 진단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종복 전문가께 인사 좀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문님? 예. 네, 한 가지 질문부터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다들 이 얘기 다 질문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FOMC 나왔고 이제부터 시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일단 힌트만 좀 던져주세요. 제가 FOMC와 주식시장 시나리오 해가지고서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힌트 뭐 별로 안 주셨는데 네. 아마도 상세하게 전해주실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앞서 이제 네. 2주 동안에 벌써 이 실력을 충분히 검증됐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죠. 네, 자 이번에는 김형우 전문가입니다. 정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환율도 문제예요. 미치겠습니다 정말. 네, 지금 1,400원 넘어가 버렸잖아요. 와, 전 이거 넘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래서 이제 1,5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1,500원 간다 안 간다 간략하게 힌트만 주십시오.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500원 마저도 열어놔야 된다. 왜 열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좀 질문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들 이렇게 인사 좀 나눠봤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스터 진단 참여하는데 자격 요건 같은 건 뭐 일절 없죠?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니까요. 주식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주식만 갖고 있다고 진단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연락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로 연락해야 되죠?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부까지 계속 연락 받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연락해서 뭐 어떤 정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하시고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거기에다가 오늘 이종복 전문가와 김형우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스터 진단 출발합니다. 자, 미스터 진단 1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출발해 볼게요. 네네. 자, 벌써 많이들 와주셨는데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130명이네요. 자,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인사 좀 나눠볼게요. 벌써 네. 혜령님께서는 이종복 전문가님 코스모 화학 봐주세요. 종목 진단 바로 좀 접수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벙벙님께서 형우 전문가님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김형우 전문가도 반겨주고 계십니다. 갓김치님께서는 네. 따봉 2개 날려주셨고요. 갓김치님. 네, 믿을 수 있다 이거죠. 네. 라영 이모님도 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 이종복 전문가님 한 곡 좀 뽑고 시작하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뽑다가 이거 분위기가 네, 저희도 요청을 지금 드리려고 진심으로 생각을 했다가 안 하신대요. 지금 시작은 아니래요. 네. 이따 좀 분위기 봐서 알겠습니다. 눈치 보고 할게요. 진단에 흥이 오르면 그때 한번 조금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만석구님 네. 함께 해주시고 있고 또 네츠님까지 오늘 네. 위안을 좀 얻고 싶다. 이렇게 이건 얘기를. 창호에게. 그렇습니다. 이건 창호 저희가 또 1위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건 창호와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 김영호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위안을 드리는 이 금요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신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네, 루닛 37,000원에 20%입니다. 3만 7,000원, 7,000원에 20%. 20%요? 네, 이거 루닛 요 종목도 주가 좀 많이 내려왔네요. 네. 27,100원.
이게 상장한 지 오래된 종목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초반에 바로 들어오셨군요. 네, 네네. 11월 달에 저기 모멘텀 면역 항암 학회 있는 것 때문에 예. 매수했는데 네, 너무 네, 내려가서. 아, 그래요. 뭐 학회 모멘텀 참 기대를 할 만한긴 한데 지났죠. 주가가 자꾸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정말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장 후 최저 주가죠. 네, 지금 예, 2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네. 아, 그러면요.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매도 시점,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지. 회복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내렸지만 매수하신 가격 이 정도까지 다시 가능할 종목인지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전문가께 진단 맡겨볼까요? 네, 이정복 전문가요. 알겠습니다. 자, 이정복 전문가님, 루닛입니다. 이 손실이 좀 많이 나셨는데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갈까요? 이번 주도 그러시네요. 예. 자, 제가 바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좀 얘기 좀 나눌까요? 뭐 간단히 바로- 좀 나눠주세요. 네. 부드럽게 시작하시죠. 네, 이게 지금 질문하신 분은 명확한 자기의 어떤 이유로 들어가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주식 지금 보면 그 학회 말씀하셨는데 네. 딱 그거 하나만 보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봐드릴까요?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언제쯤 예, 매도해야 알겠습니다. 되는 시점도 알려주시고요. 예, 이게 주식시장만 아니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루닛 한번 이게 딱 그냥 넣으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면 좋은데, 저는 웬만한 주식은 다 아는데, 이 주식은 보다시피 신규 등록이고, 제가 봤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관심법으로 봤는데, 공모가 3만 원에 매수하신 가격은 37,000원이니까, 한 20% 조금 더 높게 사시긴 사셨어요. 근데 기관들이 이 주식을 공모 받을 때, 배정 받을 때 경쟁률이 보니까 7.1대 1. 7대 1 수준이면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주식은 여기 보면 바이오도 나오지만 정통 이 주식은 AI 관련주입니다. AI. 그러니까 성장성이나 이런 게 좋죠. 상당히 좋고 다 좋은데 이건 뭐 신약 개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거의 인공지능형 미래지향적인 주식이면은 틀림없어요.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장세를 잘못 만났다. 장세를. 그래서 일단은 공모가가 3만 원이고 7대 1의 어떤 그걸 가정을 했을 때 공모가 이상은 외지가는 기업은 올라가거든요. 외지가는 기업은.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장세가 안 좋은 점, 그 다음에 제약 쪽이나 인공지능도 지금 보면 이 주식은 의학이나 이런 쪽 위주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은 제조용 로봇, 산업용 로봇, 그쪽. 이게 코로나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뭐 그쪽에 로봇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다 보면 인공지능 들어갈 자리 생기는 거고, 뭐 의학이든 뭐 헬스든 어디든 이건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성장성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다만 주가가 이제 물량이 잠겼죠. 보다시피 상장 등록됐을 때는 600만 주 이상, 700만 주, 그 다음에 여기가 750여만 주 터지면서 고점 나왔고, 그 다음 외국인 비중도 있는데 공시 지원해갖고 지금 늦게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외국인 지분이 없다가 느닷없이 9월 21일 날 260만 주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웬만큼 팔 만큼 팔았고, 이제 나중에 몇 달 정도 지나면 보호 예수 물량 해제되고 이제 뭐 이런 이슈가 좀 있겠지만은 가격이 공모가 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장세가 어지러운 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 투자를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주가가 공모가가 3만 원이 고평가 논란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말 이상을 보셔야 되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흘러내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눈 딱 감고 연말 이상으로 가시다 보면 매수가 이상은 올라갈 만한 주식으로 보인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계속 주가 내려와서 걱정하셨을 텐데, 네. 일단은 눈 딱 감고 지켜보다 보면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대요. 안심 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소장님. 네, 루닛 살펴드렸습니다. 아,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과연 돌아올까라는 그 의구심 드셨나봐요. 워낙에 또 장세가 안 좋다고 하니까 네. 요즘 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가는 종목만 가는 네. 그런 상황이라 또 이런 부분에서 또 AI 또 평소에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네, 잘 진단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목 전문가께 확신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다음은요. 끊었어요? 다음은 수육이 생각나는 아이디입니다. 예, 갓김치. 아, 그래요? 맛있겠죠. 예. 군침이 싹 도네요. 그렇죠. 예. 맛있겠다. 자, 서울 옥션입니다. 네. 서울 옥션. 오랜만에. 내용이 전혀 상관없게. 네. 온도차 확확 바뀌어요. 예. 10%에다가 이제 22,000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지금 약간 수익이 나긴 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오늘도 뭐 밀렸고 오늘 뭐 살아남기 쉽지가 않죠. 네. 자, 진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한번 올랐다가 고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조금씩 지지부진하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서울 옥션 옛날에 잘 갈 때도 있었었는데 이거 앞으로 다시 한번 전성기 올까요? 어떻습니까? 자, 일단 서울 옥션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두 가지의 이슈를 가장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미술품 컬렉션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MZ 세대들이 이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확대를 해서 NFT 작품들을 거래를 시작을 하면서 이 서울 옥션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많이 높아졌다. 기업의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제 특히나 좀 메타버스가 같이 테마적으로 움직일 때 이 서울 옥션도 같이 움직인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 NFT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 NFT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주식시장을 끌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NFT, P2E 이런 좀 미래 산업에 대한 관련한 이런 재료들이 조금 부각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옥션은 지금 이 시장과는 무관하게 단기적인 반등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죠. 자, 그것을 봤을 때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신세계 인수권이 서울 옥션은 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화점 업계가 미술 분야에 좀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백화점이라는 그럼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오프라인 플랫폼에 굉장히 이 서울 옥션이 결합을 한다면 이 고객을 유치하는데 접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을 저는 부각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옥션이 지금 신세계와 협업을 해서 MMA를 통해서 이 다른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지금 시장과는 무관하게 단기적인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인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지금 전반적인 시장은 좋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굉장히 강한 기대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섹터적으로 이 시장은 가지 않더라도 꼭 발전이 돼야 되는 산업에서는 주가가 방어가 되거나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울옥션은 적합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또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서울옥션에 대한 그런 신세계 백화점 인수권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 체크하는 시간을 저는 너무 길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이 차트의 그런 추세가 하방에서 상단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단선을 계속해서 돌파를 해주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된다면 이 돌파가 되고 슈팅이 나오는 그 구간이 신세계 백화점과의 그런 인수권이 좀 확정적으로 재료가 좀 터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마찬가지로 이 신세계 백화점과의 그런 인수권에 대한 뉴스를 잘 체크를 하시고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언제 한번 이렇게 돌출이 될 수가 있으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목표가를 한번 정해놓고 이거를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번거롭겠지만 매도가를 항상 걸어놓으시고 습관적으로 걸어놓으시는 그런 모멘텀을 저는 그런 습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신세계백화점 인수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면 26,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6,000원에 매도를 걸어놓고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거를 저는 일단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MZ 세대들이 나중에 이 놀이 수단이 될 수 있고 돈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메타버스 쪽으로 저는 더 저변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인수가 확정이 되고 나서 좀 투자를 계속해서 보신다면 서울옥션은 메타버스나 NFT 쪽으로 섹터를 이동을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시더라도 좀 보기 힘든 수급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시면 개인, 외인, 기관 모두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장이 빠지면서 외인들이 좀 많이 파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 달 동안 개인, 외인, 기관 모두 사는 그런 종목들은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이 서울옥션에 대한 그런 신세계백화점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26,000원에 매도권 걸어 놓으시고 저는 만약에 이 아래에 지금 평단가가 22,000원이기 때문에 평단가까지 만약에 이 주가가 내려오려고 한다면 비중을 뺐다가 좀 더 내려왔을 때 담아봐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을 생각을 해봤을 때 포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결코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단가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뺐다가 보시되 만약에 이 평단가를 터치 안 하고 계속해서 올라가 준다면 26,000원에 한번 수익 실현 기대를 해보시고 이 26,000원은 어떤 재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인수권이 분명히 있어야 26,000원을 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주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 조심스럽죠. 이제 그렇죠. 그런 가운데 신세계라는 그런 차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 주가, 그러니까 신세계와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 26,000원까지 한번 보고 너무 길게는 가져가지 말자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옥션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발빠르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 통해서 참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죠.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왜요? 본인의 그 닉네임 컨셉에 예. 상당히 충실한 분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또 이상한 행동 하시나요? 시장 상황 참 어려운데 웃음이 자꾸 나오게 되네요. 구리구리 너구리님 계속해서 구리구리 해주시면서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라고 진정해 주시죠. 하시는데 예, 배가 고파지네요. 그리고 심지어 그레그레님도 이모티콘도. 계시거든요. 그래 그러십니까 또? 야식은 너구리라 그래요. 구리구리 양동구리라 그래요. 계속 뭔가 그래요. 그렇죠. 정말 볼 때마다 피식하면서 계속 웃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좋아하는군요. 네. 걔도 코가 맞나 봐요. 예. 토비 이행시도 하고 계시는데 네. 다양한 도전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전화하기 힘들다는 말씀도 해주고 계시는데 전화가 사실 경쟁이 좀 치열하긴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노크하셔야 우리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님들과 함께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인기 있으면 전화기를 한 대 더 놓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1부 그리고 2부까지도 2부에 다 조금 받아요.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종목 진단 계속 신청해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예.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건가요? 귀연야옹님께서 자주 보내주신 오시는 분이네요. 종목이에요. 예. 아주 묵직한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죠. CMO.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의 그쵸. 아주 1인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주가 흐름은 요즘에 썩 좋지 않습니다. 어렵죠. 네, 어제 78만 8천 원에 10%를 매수했다 하셨는데 오늘장 시장이 밀렸으니까요. 역시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밀렸습니다. 추락했어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종목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점 8월에 있었던 고점이 92만 2천 원이었습니다. 갑자기 거기까지 바뀌었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솟구치나 싶다가 그대로 다 밀렸어요. 자, 그래서 77만까지 내려왔는데 네.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 찐고수님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고수를 찾는 목소리 간절하게 들려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제가 종목 진단 10여 종목 중에 가장 손실이 적은 분이네요. 그러네요. 반토막 전문이셔가지고. 맞아. 맨날 힘들었을 텐데 좀 이번에 좀 낫죠? 예, 제가 이 주식만큼은 뭐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종목 진단해 드릴 때 항상 쓰는 말이 있죠, 여러분.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 사실 제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명하면서 시장을 다 얘기해 버릴 수도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귀하신 삼성바이오로직스 못 버티죠. 약세장에서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신고가형 주식은 오늘장 2차 전지 섹터 주식 서버터 태양광, 풍력, 에너지 관련주 등 많이 밀렸죠. 그게 바로 지수가 300, 선물 지수로 얘기하면 300, 일반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면 2300이 깨지면서 해외장이 불안하니까 선수들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도 급락하는데 이건 MC는 알겠지만 제가 독일을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독일이 먼저 폭락 나오면서 지금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선반영이 됐는데 보다시피 1.9% 빠졌는데도 완전 쏟아진 것처럼 보이죠? 그만큼 좋은 주식이고 저는 지금 약세장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안 맞을 거지만 자신 있게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을 넘길 수 있는 최고의 주식이 나온다면 단연 삼성바이오. 대신 때가 안 좋아요. 그래서 손실도 작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여기서 시간이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간략하게 그냥 빛의 속도로 제가 지금 중심이론 순환매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추세선이 이렇게 거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이 딱 고점이고 여기를 넘어서 안착을 했어야 되는데 쌍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단위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이 주식은 80만 원 위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데 80만 원을 깨고 내려올 때는 70만 원 언저리까지 밀릴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러면서 이제 상방으로 치고 가는. 그래야 주식시장도 지수 방어도 되고 지금 다 거의 뭐 송장이죠. 송장. 제약주 신저가 속출하지 않습니까? 그 제약주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넘버원 대체 불가능한 주식이다. 다만 기술적으로 신고가형 주식이 조정을 받는 자리라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다음 주쯤에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가 78만 8천 원이니까 수수료 띄고 좀 드세요. 한 82만 5천 원 수준? 82만 5천 원 수준 정도 가면 한번 줬다가 지금이 9월 달이잖아요. 10월, 11월 달쯤 그죠? 한 11월 달쯤에 한번 매수 타이밍을 타진하는 그죠?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삼성바이오 경배 드릴 수 있는 주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기서 지난번에도 제가 제약주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그죠? 추세를 돌렸다가 원래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가 쌍두마차식으로 주가를 끌고 갔었죠. 근데 셀트리온은 꺾여 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한미약품이 제약주의 어떤 투심을 좀 많이 꺾었어요. 제가 이 한미약품을 저도 되게 좋게 보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완벽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완벽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뭐 신약 뭐 어쩌고 그거 뭐 효능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걸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약주가 지금 조금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한 8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가면 일단 익절하시고 조정을 받으면 70만 원 초중반 수준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11월 달쯤에 한번 팔았다가 11월 달쯤에 매수를 하셔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이 주식은 100만 원이 넘어갈 주식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네, 시장의 상황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나 좋은 주식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쵸. 그런데 시장의 상황이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마냥 계속 100만 원까지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80만 원 좀 넘었을 때 일단 좀 매도해 보셨다가 다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를 꼭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찐고수 이존복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는 찐고수라는 표현보다는 실전 매매 최고수죠. 바로 실전 바로 매매 수식어를. 최고수의 이야. 길을 항상 걷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고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스카이님께서 요즘 가을이라 참 하늘이 좋아요. 맞습니다. 저도 네. 맨날 봐요. 놀러 다니기도 좋고 네. 아주 좋습니다. 가을이 근데 좀 하늘이 많이 파랗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분 가을이니까요. 그것 좀 안 좋아요. 네, 역시 솔로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추석 방송 때 나왔던 바로 그 초성 게임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아, 그 긴 종목 아닙니까 좀? 네, 시옷 디귿 티귿 키읔. 네.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예. 자, 16,600원에 네. 비중 30%. 아, 손실이 또 큰데요. 크죠? 오늘 이게 오른 거죠. 예, 한 1% 올랐지만 이게 오늘 좀 내렸죠? 살짝 내린 거군요. 네. 예, 잘 안 보이네요. 자, 어쨌든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 점진적으로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또 거래량이 상당히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 좀 고려해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다시 원위치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게 제일 시청자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비중이 또 30%가 적진 않으시네요. 자, 김영우 전문가 선택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신성 델타테크 다시 이 매수가까지는 올 수는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평단가가 굉장히 좀 높으신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일단 재료는 사실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2차 전지 부품을 공급을 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이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움직임으로만 봤을 때 한때 대장을 또 차지를 하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총이 그렇게 크지를 않다 보니까 이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조금 블럼핑이 있지 않았나, 좀 과대평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세탁기나 에어컨,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본업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소비에 대한 그런 침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걱정.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이제 기대감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제 성 걱정이 반영이 되면 또 미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성 델타테크는 본업 모멘텀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전자제품 부품 이게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봤을 때 좀 높이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지금 글로벌 환경, 매크로 환경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멘텀, 이 2차 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기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단가가 16,600원이신데 평단가가 좀 높은 만큼 시간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손절을 하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신성델타테크라는 주가가 여기 지금 이 바로 아래 매물대가 8,000원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8,000원 라인까지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거는 신성델타테크가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 아래로 떨어지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아래로까지 떨어진다면 이때는 비중을 조금 덜어서
다른 쪽으로 포트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그때쯤에 저는 투자를 감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금리 인상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그때부터는 경기에 대한 회복을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저는 평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이 8,000원 라인을 만약에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이 신성 델타테크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봐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이 북미 공장에 관련해서 그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이 신성 델타테크는 이렇게까지 내려올 종목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공장 부지 관련한 모멘텀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 신성 델타테크가 이렇게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신성 오토모티브가 2차전지 사업부를 이끌고 있는데 원래 비중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았어요. 2019년에 이 BA 부문에서 봤을 때 전체 매출액에서 한 9% 정도밖에 차지를 안 했는데 지난해 한 18% 정도로 사업부 비중을 늘리면서 한 2배 정도 성장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LG화학에 좀 원활하게 납품을 하기 위해서 한국 그리고 중국 남경에 이어서 폴란드에까지 현지 법인을 2018년에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캐파 자체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지금 본업 모멘텀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 전자제품 부품이 수요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는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의 전반적인 부분을 전자제품 부품에서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악재 아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되 저는 8,000원이라는 라인을 어느 정도 좀 정해놓고 비중을 좀 줄여 나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더 시간을 들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6,000원 라인까지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투자 심리적으로 이거는 절대 개인 투자자가 버티기에는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저는 그럼에도 2차전지 쪽은 시장이 안 좋아도 결국엔 발전이 돼야 되고 전환이 돼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좋게 보고 있는 저는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따져봤을 때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네, 기간은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보는 모멘텀이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설정을 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8,000원 라인을 기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하네요. 높을 때 사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예. 뭐 종목 자체의 이런 전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손절가가 8,000원이니까 이 부분 잘 유지하면서 최대한 비중을 좀 조절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조언을 주셨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였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계속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 계속 올려주세요. 되죠? 예. 초반에 조금 올라오나 싶더니 어느새 좀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채팅창으로도 그리고 0232-8200 전화로도 여러분의 종목 진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마침 또 전화 연결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리 받아놨죠?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수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진칼이요. 한진칼이요. 예, 예. 이거 언제 매수하셨죠? 오늘 종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럼 39,800원인가요? 예, 예. 예, 비중은요? 20%요. 20%. 알겠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 이거 마치자마자 급락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예. 다 떨어졌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좀 과대 낙폭인데 지지 예. 받는 거 보고 들어간 건데 예. 이런 차트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가 그린 것처럼 빨리 내려왔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한진칼,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요. 어떤 예.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볼까요?
이종복 전문가님한테.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넘겨보죠. 자, 이종복 전문가님, 한진칼 지금 차트가 계속 내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딱 봤는데 이분 전화 지금 들었거든요. 뭔가를 냄새를 맡고 들어가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또 얘기하면은 장이 반등하는 타이밍에서 이 가격이면 제대로 잡으시는 건데, 장이 다음 주에 초반에 좀 밀려야 되는데 과연 버틸지. 일단은 이런 주식은 아까 보니까 진행자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경영권 분쟁이 사그라졌죠. 근데 딱 지금 보면 패턴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진짜 완벽 그 자체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여기서 버티고서 한 번 더 쏘면서 이쪽으로 당겨서 여기서 안 좋은 뉴스를 터뜨려 놓고 그냥 죽이면서 이렇게 쌍봉으로 죽여서 그냥 이쪽으로 밀었어야 되는데, 완벽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기사를 터뜨려서 죽였다. 그래 놓고 자사주 200억을 산다. 지금 자사주 200억 산다고 지금 기사가 있거든요. 예. 아, 지금 전화 듣고 계시는군요. 예.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분들한테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가 위험하지만 제가 실력껏 한번 얘기해 보면 적자가 엄청나죠. 예. 지분 분쟁 이슈로 띄웠고, 그 호반건설인가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아까 이쪽 찾아볼 때 기사를 봤던 건데, 예. 6만 얼마 쪽에서 사서 그거 자금 회수도 어렵고 여기저기 나눠서 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원래 장기로 봤을 때, 장기로 보면 수익이 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이 많이 빠진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 그림은 장이 급락할 때는 한 번 더 약간 이쪽으로 죽이는 척 하다가 여기처럼 기본적으로 이중바닥 패턴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디서 이중바닥 패턴을 주고 반등을 줄 때 45,000원에서 5만원 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주에 아마 10월 달까지 보다 보면은 분명히 이거 이상에서는 팔 수 있거든요. 그때 파시고 제약주 아니면 2차 전지,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게시판에 종목 진단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저거 다 해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자율주행도 되게 좋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쪽의 주식을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만약에 본인이 뭔가 이게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이것은 35,000원대까지 미룰 수도 있고 이걸 버텨야 돼요. 그리고 주가가 회사가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사주를 살 때 과연 비싸게 높여서 살까요? 절대 아니죠. 최대한으로 주가가 낮을 때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사주를 취득하는 주식이 하락으로는 방어가 되지만 위로 급등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급등할 때 자사주 사버리면은 안 되죠. 그렇다고 자사주 공시, 매입 공시 취소시켜버리면 불성실 공시되고 못 올라가요. 자사주를 200억이나 산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로 가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시면 팔고, 이런 주식은 안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소장님, 한진칼 이렇게 원하시던 이종복 전문가와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점 다 해결되셨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 없으시고요. 근데 떨어지기 직전에 장대 양봉으로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게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의미가. 자, 이종복 전문가님,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요거 말하시는 거죠? 요런 게 이제 블록딜 비슷한 거예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지분을 서로 정리한 거죠. 시간 외로.
그러니까 이미 이 주식은 6만 원대 언저리에서 교통정리가 끝난 거죠. 제가 딱 느낌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보면 반등할 자리가 나오긴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법칙상 어느 정도 반등할 자리가 됐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급락했잖아. 전저점이 깨졌잖아. 예. 그러니까 살짝 아래로 더 처진다는 거죠. 이쪽으로 처지다가 장이 반등하면 그때 팍 튈 겁니다. 그때 예, 팔아먹어야 돼요. 이렇게 각도가 거의 90도 각도는 올라가도 부딪히고 다시 밀려야 돼요. 해외장이 급락할 때도 항상 이렇게 주가는 빠질 때 이렇게 완만하게 밀려야 이렇게 치고 갑니다. 제가 낚시꼬리를 얘기를 자주 해주거든요. 이렇게 낚시꼬리처럼 만들어 놓고 튀는데 각도가 급할 때는 낚시꼬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V자형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장이 급락하고 장이 조종받는데 얘만 V자형으로 급등하면 너무 티가 나죠.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갈 거예요, 아마. 더 이상은 공부를 좀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대답하시는 목소리에서 궁금증 완전히 해결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족하셨죠? 예, 만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역시 전화로 하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사실 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겠냐, 목표 주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평소에 궁금했던 점, 저게 뭔지 궁금했습니다라는 거래량의 질문도 정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화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고 궁금하셨던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 상관도 없는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몇 관련 있는 살이에요? 걸로. 뭐 이런 거. 애인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네. 안 됩니다. 네, 알아서 잘 하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전화로 한번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전화만 또 챙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또 올려주신 종목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비타민님께서 세경 하이테크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5,100원에 비중을 20%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밀렸죠. 앞자리가 바뀌었죠. 예. 주가 이렇게 많이 내려간 종목들이 또 많이 이제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이 언제 살아날까? 거의 약간 자포자기의 느낌도 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차트가 크게 한번 어느 정도 반등 살짝 나왔다가 다시 밀려 내려가는 네. 중간에 또 거래량도 굉장히 세게 한번 터지는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 폴더블 기대감 상당해서 주가 꽤 오래 갈 줄 알았더니 잠깐 가고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름 이런 거 붙이고 IT 수요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 전문가님, 세경 하이테크 진단해 주세요. 네, 세경 하이테크 주가를 보니까 시청자분의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상장하고 나서 그 첫 번째 지점 밴드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시장이 사실 받쳐준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받쳐주고 폴더블이라는 앞으로의 그런 저는 핸드폰의 전환점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경 하이테크가 물론 이런 힌지가 아닌 이런 필름 쪽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1차 협력사로 선정이 된 부분, 그리고 실적도 이번에 폴더블이 잘 팔리면서 3분기 실적이 저는 잘 나올 것이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종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앞으로의 그런 수요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다. 즉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매출을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이 컨센서스 가이던스를 내고 있거든요. 실적을. 근데 여기 보시면 2분기까지는 적자였어요. 마이너스 영업이익 32억으로 적자였는데 이번 3분기에 지금 추정되는 게 14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분기인데 턴어라운드가 되면 보통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그냥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잘 가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식은
유통이거든요. 한마디로 주식수를 거래하는 부분인데 내가 어느 물건을 가져다가 판다고 해도 그 시장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운이 좋지 않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세경 하이테크도 지금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더블은 잘 팔렸는데 그 폴더블을 받쳐주는 가장 근간이 되는 전자제품의 수요가 떨어질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경 하이테크는 사실 비중이 적으시고 여기 있어서 좀 시장에 받쳐준다면 저는 여기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세경 하이테크는 만약에 여기 지금 최저점 14,000원 라인이 무너지려고 한다면 이거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20%의 비중을 이 세경 하이테크에 묻어두고 좀 가져가실 수 있다면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만큼 주가가 저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비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비를 수차례 걸쳐서 상한하고 지금 소각을 해서 지금 이 상한 잔액이 한 90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에 대해서도 콜옵션을 행사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즉 주주들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조금 계속해서 지키기 위한 노력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 주주의 그런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보았을 때 이 세경 하이테크의 주가는 조금 기다려 볼 만은 하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블에 대한 그런 수요는 저는 IT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때 저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도 지금 폴더블에 대한 지금 설계도가 다 나왔거든요. 폴더블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폴더블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을 좀 두고 보신다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되 만약에 나는 이 20%를 이 종목에 담글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14,000원 라인을 좀 기준 삼아서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에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포트를 좀 현금 보유를 유지를 하시던지 늘리시던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네. 핸드폰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중장기 투자 좀 길게 보시든가 아니면 13,000원 선에서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조금은 가볍게 왜냐하면 전망은 어쨌든 간 폴더블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 자체가 매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비타민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바로 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오늘 벌써 1부가 마무리할 시간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 아주 가네요. 또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요.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입니다. 네. 정관옥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네. 자,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최고의 이 종목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라는 말씀과 함께 네. 종목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하나 치고요. 예. 태양광 관련주 대표하면 바로 이 종목이 떠오를 겁니다. OCI. 예, 그렇죠. 근데 지금 125,600원에 33% 가지고 계시거든요. 손실 보고 계시고요. 지금 10만 원 밑으로 내려왔죠. 이 최근에 하나솔루션과 OCI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인데 주가 흐름이 환하게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OCI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분 매수를 좀 높게 잡으셨어요. 제가 좀 몇 말씀 드리면 지금 근데 확실히 요새 종목이 어렵긴 어렵네요. 다 매수하시는 가격들이 제가 방송할 때마다 하는 말들이 있는데 타이밍이 안 좋아요. 타이밍이. 그 좋은 주식을 사면서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지금 미국에 제가 이 종목의 실전 매매 7구 수익일 10시 45분부터 11시에 하는 거에서도 이 태양광 움직임 좋은 거 갖고 설명도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OCI보다는 한화솔루션이나 아니면은 좀 그런 쪽 종목들이 조금 더 잘 갔던 거고 일단은 OCI는
오히려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주식들은 원래 이렇게 가격을 딱 설정해 놓고 종합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을 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빠졌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자리, 뭐 대략 이 주식 같은 경우는 9만 원 초반 수준까지는 좀 밀릴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는 패턴은 쐐기형 패턴. 여기도 보시면 잘 버팅기다가 한 번 이렇게 털어내거든요. 이게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들 떨궈내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을 씁니다. 주로. 이게 한번 떨궈내고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는 보다시피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의 주식이 대형주는 정배열의 주식이 순간적으로 뭐 61선, 121선, 241선으로 순간적으로 급락하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주가가 한 차례 시세를 준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으로 가고 가격 조정으로 가려고 하는 타이밍 플러스 주식시장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12만 5천 원에 사셨다면 이쪽에서 사신 거거든요. 이쪽 어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살만했었던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이게 이제 중심 이론을 제가 좀 써보면 대략 한 달 가까이 빠지고 한 3주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거래량 갖고 여길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에서 약간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눌리게 되면 11만 원 언저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이쪽 어디에서 타이밍을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 높게 잡았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주식이 지금은 되게 높은 정도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간을 이렇게 줄여보면 아까 한진칼보다도 이런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이게 과거에 6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3, 4만 원까지.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전 국민적으로 들어도 되는데 종합이 바닥이 나왔을 때. 그죠? 매수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못 가도 20만 원 언저리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길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독보적인 주식이고 폴리실리콘인데 제가 한번 볼까요? 요건 제가 저쪽 사이트를 보고서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음성이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면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지금 보시면 이걸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주면은 이게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에도 걸릴 수 있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 주식은 생명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 주식은 생명인데 한번 보시면 시간이 거의 빨리 허리요. 자,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시면 여기 보면 8월 초순쯤 6월 달에서 8월 초순쯤에 여기 보시면 우측에 보면 1%의 가격이 13으로 나오죠. 지금 9월 달이지 않습니까? 9월 달로 갈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7%, 8%대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25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2배가 올라간 거죠. 이거 보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고생하실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좀 고생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매수 타점이 안 좋았고 장기로 보면 매수가 이상으로 갑니다. 근데 최소 연말까지 보셔야 돼요. 그럼 매수가 이상으로는 갈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장이 좀 저점이 안 나오고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조금은 더 고생하실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OCI까지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좋게 보고 계시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을 텐데 2부도 똑같은 우리 스페셜리스트 두 전문가와 함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죠. 2부에 뵙겠습니다.